1968년 여름 서울 중구의 한 회의실. 땀을 뻘뻘 흘리며 선풍기 바람에 의존한 채 앉아있던 정주영은 앞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표지에는 굵은 영문으로 하이웨이 컨스트럭션 피서빌러티 스터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적혀 있었다. 미국에서 온 컨설턴트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스터 정,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고속도로 건설은 최소 50년은 더 기다려야 할 일입니다. 자동차 보급률이 1000명당 2대도 안 되는 나라에서 고속도로라니요? 게다가 기술력도 자본도 경험도 부족합니다. 정주영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컨설턴트는 계속했다. 독일의 아우토반을 만들 때도 20년이 걸렸고 일본의 도메이 고속도로도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나마 그들은 충분한 자본과 기술이 있었죠. 한국은 죄송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회의실은 정적이 흘렀다. 정주영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는 여전히 먼지투성이었고 달구지와 자전거 그리고 몇 대 되지 않는 자동차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를 꽉 물었다. 해내겠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해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겁니다. 컨설턴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미스터 정, 감정적으로 접근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과학이고 경제학입니다. 정주영은 돌아서서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외국 사람들은 늘 우리를 무시해왔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일제강점기에도 해방 후에도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마이너스. 몇 달 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회의에서 정주영은 정부 관료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경제기획원 차관이 비웃음을 띠며 말했다. 정 사장, 정말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가 전국에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도 없는 나라에 길부터 만들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낭비의 극치입니다. 또 다른 관료가 거들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공장이고 항만이지 무슨 고속도로입니까? 재정이 파탄날 일입니다. 정주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길이 있어야 차가 생기고 차가 있어야 나라가 달립니다. 순서를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소리입니까? 수요도 없는데 공급을 먼저 만든다는 게 맞습니다. 정주영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들이 만든 길을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회의실은 웅성거렸다. 몇몇은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미친 소리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정주영이 일어서서 말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조선 사람들은 쇠막대기도 제대로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미군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농업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고 공장을 세우고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길을 만들 차례입니다. 신문에서는 연일 비판 기사가 쏟아졌다. 어느 신문의 만평에는 달구지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달구지 고속도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고속도로요? 우리 동네는 아직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무슨 자동차 한 대 살 돈으로 집 한 채 사는데 무슨 고속도로. 하지만 정주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사무실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경로를 그렸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길이 완성되어 있었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그 길 위를 달리고 물류가 빠르게 이동하며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마이너스. 드디어 그날이 왔다. 1968년 12월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을 불러들였다. 대통령의 표정은 진지했다. 정 사장,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현대건설에 맡기겠소. 정주영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다. 감사합니다, 각하. 하지만 조건이 있소. 박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3년 안에 완공해야 하오. 아니, 2년 반이면 더 좋겠소. 정주영은 순간 숨이 막혔다. 2년 반? 그는 최소 5년은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카카. 정말 할 수 있어? 안 되면 되게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청와대를 나서는 정주영을 본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정말 2년 반에 가능합니까?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주영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현대의 이름입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날 밤 정주영은 현대건설 임직원들을 모두 소집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428km을 2년 반에 완공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손을 들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면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정주영이 그를 바라봤다. 자네 이름이 뭔가? 김영수입니다, 사장님. 김군, 지금 자네 나이가 몇인가? 28살입니다. 28살. 정주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가 28살 때는 625 전쟁 중이었네. 그때도 모든 게 불가능해 보였지. 하지만 우리는 해냈네. 자네들도 할 수 있을 거야. 김영수는 고개를 들었다. 사장님, 도면도 장비도 부족하지만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정주영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 바로 그 정신이야. 우리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거야. 두렵겠지만 그 길 끝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마이너스. 1969년 봄, 공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굴착기는 턱없이 부족했고 대부분의 작업을 인력에 의존해야 했다. 곡괭이와 삽, 그리고 수레가 주요 장비였다. 경기도 어느 산간 지역의 공사 현장. 노동자들이 흙과 바위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박철수라는 40대 중반의 노동자가 있었다. 그는 원래 농사를 짓다가 더 나은 수입을 위해 공사판에 나온 사람이었다. 야, 박형! 젊은 노동자가 박철수에게 소리쳤다. 이거 정말 고속도로가 될까? 이렇게 손으로 파서 언제 다 파지? 박철수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모르지. 하지만 정 사장이 그러는데 뭔가 있겠지. 그 양반이 한국전쟁 때도 불가능한 일들을 해냈다더라고. 하지만 이거 너무 무모한 거 아냐? 외국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때 정주영이 현장을 찾았다. 그는 양복 차림이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진흙 속으로 들어갔다. 노동자들이 모여들었다.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정주영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다. 이 더위에 이런 힘든 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철수가 앞으로 나섰다. 사장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장비는 부족하지만 우리 손이 있지 않습니까? 정주영은 박철수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이 손으로 역사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사장님, 한 젊은 노동자가 소리쳤다. 저희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길 위를 달리는 걸 보고 싶어서 온 겁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정주영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의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시련이 찾아왔다. 1969년 장마철, 며칠 동안 쏟아진 폭우는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토사가 무너져 내렸고 가교들이 떠내려갔다. 현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다. 외국인 전문가들이 현장을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다. 봐요,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의 기후와 지형을 무시하고 무작정 공사를 강행한 결과입니다. 현장 사무소에서 정주영은 피로에 지친 채 앉아 있었다. 손실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쌓여 있었다. 젊은 엔지니어들의 얼굴도 어두웠다. 사장님,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번 손실이 너무 큽니다. 일정을 재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주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말했다. 재조정은 없다. 하지만 사장님, 김군. 정주영이 돌아서서 김영수를 바라봤다. 자네는 무너진 게 뭐라고 생각하나? 예? 그게 토사와 가교와. 아니야.
정주영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무너진 건 도로가 아니라 내일을 향한 벽이야. 다시 세우면 돼. 우리는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야. 그날 밤 정주영은 홀로 현장을 걸었다. 진흙 속에 파묻힌 장비들, 무너진 토사들, 곳곳에 고인 물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완성된 고속도로,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너진 현장을 복구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의 대학생들, 부산의 어부들, 대구의 상인들, 심지어 할머니들까지 삽과 곡괭이를 들고 현장으로 왔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한 대학생이 소리쳤다. 이건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맞아. 한 아주머니가 거들었다. 우리 아들이 이 길로 서울 구경 가는 걸 보고 싶어요. 현장은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와서 일손을 도왔고 밥을 해다 날랐으며 격려의 노래를 불렀다. 정주영은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가 김영수에게 말했다. 이건 현대건설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이건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군부대까지 투입되었다. 공병대 장교가 정주영에게 격려를 하며 말했다. 저희도 조국 근대화에 동참하겠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대위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네요. 공사 속도가 빨라졌다. 사람들의 열정이 기술의 부족함을 메웠다. 밤낮 없이 계속된 작업, 쏟아지는 땀, 그리고 무엇보다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1970년 봄, 고속도로의 형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외국인 전문가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해내고 있군요. 정주영은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길을 보며 말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맨손으로 만든 길이야 라고 말이에요. 박철수가 잔을 들며 말했다. 사장님, 제가 죽기 전에 제 손자를 이 길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박 형님.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드디어 1970년 7월 7일이 왔다. 경부고속도로 개통식 날이었다. 서울 시작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정주영은 양복을 차려입고 서 있었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태을 끊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선언합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첫 번째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올랐다. 그 뒤를 따라 수십 대의 차량들이 달렸다. 달구지 대신 자동차가, 먼지 대신 아스팔트가, 절망 대신 희망이 달리고 있었다. 외국인 컨설턴트가 정주영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미스터 정,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부숴버렸군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김영수가 눈물을 훔치며 다가왔다. 사장님,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습니다. 자네가, 아니 우리 모두가 해낸 거야. 정주영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네 말이 맞았어. 도면도 장비도 부족했지만 우리 세대가 해낸 거야. 박철수도 가족들과 함께 와 있었다. 그의 어린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이 길을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응, 할아버지가 다른 할아버지들과 함께 만든 거란다. 이제 우리 같이 드라이브 가볼까? 와, 좋아요. 정주영은 이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고속도로 위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이 길은 단순한 아스팔트가 아니다. 우리 민족의 의지와 피가 섞인 길이다. 이 길 위로 내일의 대한민국이 달릴 것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로부터 50여 년이 흘렀다.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혈관이 되었다. 매일 수백만 대의 차량이 이 길을 오가며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른다. 이 길을 통해 부산의 해산물이 서울로, 서울의 제품이 부산으로 이동한다. 이 길 옆으로 공장이 들어서고 도시가 생겨났으며 수많은 꿈들이 현실이 되었다. 정주영이 바라본 미래가 현실이 된 것이다. 자동차는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 되었고
한국의 건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이 길,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길이었다. 오늘도 경부고속도로 위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간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는 젊은이들의 여행,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의 드라이브.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한 사람의 신념이 있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불가능이라는 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온 국민과 함께 그 벽을 부숴버린 한 사람의 의지가 있었다. 정주영은 단순히 길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만들었고 우리 민족의 자신감을 만들었으며 미래를 향한 희망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도 이 길 위에서 계속되고 있다. 길이 있어야 차가 생기고 차가 있어야 나라가 달린다. 그의 말은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오늘도 그 길 위를 달리고 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